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노코치입니다. 오늘은 드롭샷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드롭샷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을 이용한 팔 드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밀렸을 때 사용하는 손목 드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을 깎아서 타고 하는 깎기 드롭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몸 전체를 좀 사용해주는 모션 드롭, 이렇게 좀 4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초보자분들 대상의 이제 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깎기 드롭이랑 모션 드롭은 제외한 팔 드롭이랑 손목 드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팔 드롭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롭샷의 경우는 깎기 드롭을 제외하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타구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스텝이나 왼쪽 스텝은 제가 전에 영상들 하이클리어랑 스매싱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혹시 스텝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링크 띄워둘 테니까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팔 동작, 이 스윙 동작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롭샷도 제가 헤어핀이랑 언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동작에서 타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클리어랑 스매싱을 배웠기 때문에 동일한 자세에서 드롭샷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클리어예요. 그리고 이게 스매싱이면 이게 드롭샷입니다. 스윙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마지막에 손목을 안 꺾고 팔을 이용해서 완급 조절을 해줘서 공을 앞에다가 짧게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제가 언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 같은 자세에서 이렇게 드롭을 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 드롭은 가장 중요한 건 제 기준에 손등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구하기 전에도 손등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타구를 할 때도 손등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손등이 눌러지는 순간에 손목 드롭이 나오겠죠? 자, 해볼게요. 여기서 누르면은 손목 드롭인 거고, 손등이 그대로 세워진 상태로 와야 팔 드롭이 나옵니다. 그대로 세워진 상태로 와야 팔 드롭이 나오고, 여기서 꺾어버리면 손목 드롭이에요. 그리고 치기 전에, 셔틀이 타구 맞기 전에도 이 꺾이는 자세에서 나오면 스윙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공이 때려지겠죠. 팔 드롭 같은 경우는 내가 손목을 안 쓰고 라켓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을 이렇게 때려버리는 동작이 지금 현재는 나오면 안 됩니다. 단계별로 제가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우선은 팔 드롭은 손등이 세워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1번이에요. 이 손등 세워지는 게 1번. 이 손등 세우는 게 1번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크게 나오면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앞에서 공 맞추는 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손등을 세워둔 상태에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언더나 스매싱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셔틀콕은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셔틀콕은 위로 올라가겠죠. 헤드가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드롭샷을 하려면 이 위에나 혹은 이 앞이어야 되는데, 헤드가 꺾여 있으면은 공이 날카롭게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팔 드롭은 내가 네트에 최대한 붙이는 타구이기 때문에 손목이 꺾여 있을 때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해야 되는 위치는 앞이지만 이 헤드의 방향은 앞쪽을 좀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등이 세워진 상태, 내가 스매싱 맞는 타구 지점 있죠? 이 꺾여 있을 때 이 지점, 여기서 손목이 안 써진 상태, 여기가 드롭샷의 타구 지점입니다. 위에서 하셔도 괜찮고 앞에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팔 드롭을 조금 더 빠르고 각도 있게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앞쪽에서 타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아직 감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서 먼저 하세요. 이 팔이 내가 스윙을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냐에 따라서 이 위치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앞쪽이고, 내가 이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타구를 이렇게 하면은 공이 넘어가겠죠. 근데
셔틀이 앞에 있어요. 근데도 천천히 하면은 이미 공은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다 보니까 힘을 안 받고 그대로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타구를 할 때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손등을 세우되 속도를 좀 빠르게. 그래서 속도 조절을 내가 빨리 할 거면은 앞쪽에서 빠르게 떨어뜨리고 내가 좀 스윙을 천천히 느리게 할 거야. 그러면 앞에서 하면은 걸리니까 위쪽에 두고 타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롭샷은 그러니까 네트에 붙이는 타구는 전부 다 정교한 타구예요. 그러면 드롭샷도 네트에다가 붙여주는 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타구인데 이 정교한 타구를 할 때 내가 팔이 펴져 있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 자, 공이 왔을 때 피고서 내가 팔 스윙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드롭샷은 팔이 굽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밑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정도? 완전 밑에? 이 정도면 내가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너무 타점이 낮으니까 내가 조금 띄워서 공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피지는 않고 너무 굽지도 않은 정도에서 드롭샷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팔 나오는데 편안한 정도로 타구하세요. 드롭샷은 정말 괜찮아요. 밑에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좀 편안한 정도에서 타구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세요. 자, 이 드롭샷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나가서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공을 좀 앞에다 두고 각도 있는 드롭샷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서 빠르게 팔 스윙을 하지만 조금 빠르게 공이 떨어지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내가 밀렸어요. 그러면 밀렸을 때는 손목 드롭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스매싱에서 스텝을 설명드린 것처럼 공이 뒤로 오면 왼발이 빠지면서 머리 앞쪽에다가 두고 팔 스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넘어가는 거를 머리 앞쪽에 두고 팔 스윙이 나오게. 그러니까 밀렸을 때니까 앞에 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왼발이 따라가면서 이 머리, 최소한 머리 앞쪽에, 머리 위나 머리 앞쪽에는 두고 드롭샷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밀렸어요. 이 뒤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때는 손목 드롭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 드롭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팔 드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기서만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손등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점이 헤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스매싱 타구에서 손목이 안 꺾인 요 정도에서 타점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제가 한번 팔 드롭 한번 해볼게요. 네. 서서 이렇게 앞쪽으로 한 번 더. 둘, 셋. 하나 더. 하나. 빼다가 둘. 근데 저희 뺐다가 하는 거 아직 안 되니까 요것만 자, 든 상태에 들어주고 팔을 내리세요. 앞으로 한 번 더. 여기 손 등이 세워져 있고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우선 이것만. 자, 손 등이 세워져 있고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공이 높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주는데 그립의 위치를 명치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그립의 위치를 명치 정도까지 잡으세요. 하나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죠. 이게 제일 좋고 각도 있는 드롭샷이 나가는 게 앞쪽 위치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왔는데 내가 세 발을 나와서 타구를 해요. 하려고 하는데 공이 앞에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어요. 그냥 내려버리면 네트에 걸리겠죠. 한 번 더. 내가 뒤로 빠졌는데 공이 앞에 있어요. 그냥 내리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팔을 더 밀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팔을 더 앞에 있으면 더 밀어줘야 돼요. 앞쪽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리면 걸리니까 이거를 공이 앞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더. 그러니까 내 몸이 앞으로 더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셔틀콕이 앞에 있을 때는 내 몸이 더 들어간다는 느낌. 한 번 더 해볼까요? 준비. 자, 하나, 팔 밀어주면서 이렇게 이대로 하나 더. 하나 밀어주는 느낌. 자, 또 이 드롭샷을 너무 느리게만 하면 안 돼요. 복식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느리게만 해도 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드롭을 막 이렇게 천천히 계속. 자, 하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한 번 더. 이렇게만 하면 안 좋고 느린 드롭샷 해도 돼요. 근데
빠른 드롭샷이랑 병행 섞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빠른 드롭샷이랑. 내가 상대방을 조금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느린 드롭샷으로 좀 네트에 많이 붙여서 상대방을 바짝 당겨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이 좀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빨리 떨어뜨려야 돼. 이럴 때는 빠른 드롭샷을 해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상대방을 많이 당길 때는 이렇게 천천히, 상대방을 많이 당길 때는 팔 드롭을 다시 하나, 네트에 많이 띄워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좀 상대방이 빨리 온다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하나, 스윙을 빠르게. 이걸 손목을 때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팔 스윙 자체를 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 들고 있다가 빠르게 가져오는 거예요. 빠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 이거를 빠르게 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서 명치까지 빠르게 내리면 돼. 더 느린 거는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초보자분들은 느린 드롭샷으로 먼저 하세요. 그렇게 연습하고 내가 급수가 좀 올라간다, 급수가 좀 올라가서 C조, B조, A조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빠른 드롭샷 해야 됩니다. 그때는 느리면은 바로 들어와가지고 막 중간볼 백으로 푸시하고 그 헤어핀 하면서 이제 공수 전환 바뀌고 막 정신 없거든요. 그럴 때는 빠른 드롭샷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하는 드롭샷을 먼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 팔 드롭의 경우는 당연히 네트에 붙여주는 게 최고 좋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라인의 앞쪽에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습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트에 셔틀콕을 붙이려면은 내가 내 코트에서 떠서 네트에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라켓이 네트예요. 그러면 내가 이 셔틀콕을 네트에 붙게 만들려면 내 코트에서 떠서 네트에 붙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손목으로 때려버리면 네트를 지나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팔 드롭은 네트에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 이기려고 하진 마시고 어느 정도 붙여줘야 상대방을 많이 뛰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트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띄워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내 쪽에서 많이 띄워서 붙여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내 쪽에서 많이 띄워서 붙여도 괜찮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잘 붙이면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잘 붙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느리게 하고 높으면 푸시 맞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푸시 안 맞습니다. 웬만하면 안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이따가 클리어랑 스매싱 동일한 자세에서 나올 건데, 이 동일한 자세에서 드롭샷 하는 거, 저희가 드롭샷을 하면 상대방은 수비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올지 뒤로 올지 스매싱 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푸시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코치님이 직접 공 올려주시고 제가 클리어 아니면 드롭샷을 할게요. 진짜 그 조작 없이 때릴 수 있으면 푸시 해주세요. 네, 준비. 내가 내 코트에 띄웠어요. 근데 네트에 잘 붙이면 이거 때리기 힘들어요. 특히 뒤에도 준비해야 되고 스매싱도 준비해야 되고 앞볼도 준비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번에는 좀 때릴 수 있게 더 띄워볼게요. 자, 한 번 더 때려보세요. 이봐, 지금 네트 걷죠? 이게 내가 잘 붙이기만 하면 이거 푸시 잘 못합니다. 긁는 푸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급수 올라갔을 때, 우리 지금 초보자잖아요. 이거 푸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붙이는 연습 먼저 합시다. 뛰는 거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준비. 그래서 내 쪽에서 띄워서 네트에 붙게끔. 자, 내 쪽에서 띄워서 네트에 붙게. 이 연습 먼저 하세요. 하나. 많이 떠도 괜찮아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붙여도 돼. 많이 떠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많이 띄워서 네트에 붙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감이 생겨야 돼. 내가 앞쪽에 떨어뜨리는 이 감이 생겨야 됩니다. 서비스 라인, 최대한 내가 이 서비스 라인 안쪽까지 들어오게. 그리고 백스윙은 하지 말고 들고 발만 좀 연결해서, 이제 이 다음 단계인 거예요. 왼발 연결해서 그대로 내려주는 스윙. 한 번 더. 자, 손 잡고 내리세요. 하나 더. 준비. 이러면 좀 더 쉽겠죠? 맞추고 내리고. 요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서 네트에만 잘 붙여주면
푸시하기가 거의 힘들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스윙 자세가 클리어 스매싱 드롭이 동일한 자세에서 나오면 거의 푸시할 수가 없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푸시할 수 있겠죠. 근데 수비인 상황에서는 내가 드롭샷을 내 코트에서 높이 띄어서 네트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윙 자세를 연결해야겠죠. 근데 스텝을 하면서 내가 놓는 것까지 감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어 스매싱 드롭이 가능한 자세를 잡고 타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백스윙이 들어가면 좀 맞추기 힘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이 도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힘을 빼는 게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여기서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어려워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치기 전 준비 동작 상태에서 드롭만 하세요. 자, 해볼게요. 준비 동작 상태에서 내리는 것만. 백스윙은 안 하고 우선 자 내리는 거. 백스윙 안 하고 위에서 바로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백스윙 안 하고 하나 그대로 잡고 준비. 하나 그대로 누르고 한 번 더. 하나 툭 준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감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어랑 스매싱은 큰 스윙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모든 타구가 크게 먼저 하고 스윙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드롭샷은 요거 한 다음에 스텝 한 다음에 스윙 자세 잡는 거 이거 너무 많은 연습은 하지 마세요. 습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연습하지 말고 그냥 단계별로 몇 번씩 해보고 바로 이 팔스윙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크게 빼가지고 돌리는 거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반만 돌리세요. 백스윙이 반만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전체 다 나오는 거는 이렇게 크게 도는 거잖아요. 스윙이 뺐다가 크게 돌아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반만 돌리는 거예요. 자, 백스윙이 반만 나오는 거지. 하나 이런 느낌.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이러면 조금 더 쉽겠죠.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 더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시고 이게 되신 분들, 이게 되는 분들은 이제 그때 백스윙을 끝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백스윙 당기면서 순간 잡는 거예요. 하나 더. 당기면서 순간 잡고 준비. 하나, 둘,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앞에 오면 좀 더 밀어야 된다는 거. 자, 앞 조금 더 밀어주고 자. 백스윙 둘, 셋. 이렇게 내가 똑같은 자세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몸을 쓰는 거예요. 제가 스매싱에서 설명드린 이 스텝, 그 스텝과 몸과 뭐 복근, 왼손 이거를 다 복합해서 쓰는 거죠. 제가 모션 드롭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이런 느낌의 모션 드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 모션 드롭은 초보자 단계 드롭하고 나서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오늘 가벼운 기본적인 팔 드롭이랑 손목 드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롭샷이라고 해서 공을 약하게 타고 해야 되니까 셔틀콕의 위치까지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드롭샷을 해야 되는데 이 스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이 공을 여기서 맞추면서 같이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공을 내가 때려버리는 건 아니고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 공을 여기서 끊으면 공이 때려지잖아요. 한 번 더. 여기서 끊으면 임팩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임팩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 더 준비. 둘, 셋. 가져오고 하나 더. 둘, 셋. 가져오고.
이 팔 스윙을 하고 손목 스윙을 하고 이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팩트를 줘서도 내가 각도 있고 빠르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부터 하고 응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기본 먼저 합시다. 기본 한번 해볼게요. 자, 팔 스윙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 팔 스윙 때려서 팔 스윙 하나 크게 잡고 팔 스윙 전부 크게 잡고 팔 스윙. 그러니까 이 스매싱 동작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스매싱 동작에서 팔 스윙 내가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더 둘 셋 잡고. 내가 감각을 키우면 나중에는 내가 조금 임팩트를 줘가지고도 빠르게 앞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볼까요? 준비. 살짝 쳐주는 느낌. 공을 살짝 쳐주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살짝 쳐주고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쳐주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 라인 앞에 빠르게 내가 서비스 라인 앞에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하기 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단계별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 드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 드롭샷으로 내가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드롭샷을 코치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내가 스매싱을 때리기 위한 전 동작입니다. 내가 자세가 무너졌거나 혹은 스매싱을 때리기 좀 안 좋은 각도일 때 그럴 때 드롭샷을 한번 놓고 다음 스매싱을 때린다거나 혹은 드롭샷을 해서 상대방을 앞으로 당겨서 흔들어 놓고 상대방의 뭐 몸쪽이나 이 사이드 쪽을 공략한다거나 이럴 때 드롭샷을 하는 거지 이걸 이기려고 드롭샷을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호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드롭샷을 하고 그 드롭샷이 잘 들어갔나 막 보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내 라켓에서 셔틀콕이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빨리 다음 동작 준비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이 오면 이때 막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지. 이러니까 다음 공을 못 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내가 드롭하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때 따라가니까 밑에서 잡아가지고 클리어 밀려가지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라켓에서 공이 떠나면 다음 공을 빨리 준비해줘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스플릿 점프 있죠? 떠났어요. 그러면 둘, 셋 해서 때려줄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빨리 내가 이동해서 때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동작에서 백스윙이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고 이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내가 라켓을 이 치기 전 동작 있죠? 이 동작을 오래 유지하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라켓이 돌고 있어요. 내가 드롭하기 전에 라켓이 돌고 있단 말이죠. 하나 이렇게 드롭하지 마시고 이 동작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볼게요. 오래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오래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래야 내가 클리어든 스매싱이든 드롭이든 상대방이 모른단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래 가지고 있다가 클리어. 한 번 더. 오래 가지고 있다가 클리어. 한 번 더. 자, 오래 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 번 더. 자, 오래 가지고 있다가 클리어. 한 번 더. 자, 오래 가지고 있다가 스매싱. 한 번 더. 자, 오래 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 번 더. 오래 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 번 더. 오래 가지고 있다가 스매싱. 이 자세를 내가 유지를 해줘야 저쪽에서 나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언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어핀 자세에서 언더나 헤어핀이 나와야 상대방이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동작을 해놔야 저쪽에서 드롭이 나올지 스매싱이 나올지 클리어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클리어는 땡겨서 치고 드롭은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클리어는 이렇게. 그리고 드롭.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치시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내가 어깨가 좀 안 좋으시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큰 스윙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윙만으로 구석구석 당기고 밀고 하는 타구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타구를 어디 어깨가 뭐 부상이 많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내가 큰 스윙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타구하세요. 이렇게 내가 감각으로만 타구해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 어르신분들도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만 이렇게 툭툭툭 빼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동작에서 나오는 연습을 멀리 봤을 때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내 클리어 자세, 스매싱 자세를 유지해주고 타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팔 드롭은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보시고 손목 드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드롭은 코치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밀리는 경우에 좀 사용을 하라고 손목 드롭이랑 팔 드롭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이 팔 드롭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쓰고 좀 내가 밀렸을 때나 예를 들면은 내가 이 홈복을 할 때 특히 많이 써요. 홈복 할 때 여자분이 앞에 있고 제가 남자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드롭샷으로 여자분을 이쪽으로 몰아놨어요. 우측으로 몰아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있을 때 저쪽이 비어있는데 내가 팔 드롭을 써서 느리게 넘기면은 받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손목 드롭으로 빠르게 떨어뜨려서 저런 빈 곳을 공략한다거나 혹은 내가 밀렸을 때 여기 이 타점에서 팔 드롭이 나오면 공이 뜨거나 느리게 가니까 내가 밀렸을 때 상대방이 앞으로 붙어서 푸시를 받겠죠. 이럴 때는 손목 드롭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 드롭도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처음이랑 똑같이 할게요. 자, 든 상태에서 머리만 누르는 거예요. 해볼게요. 몸에 힘 다 빼고 헤드만 숙이면 됩니다. 자, 머리 힘 다 빼고 헤드만 숙이세요. 이 동작만 해주는 겁니다. 준비.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위로 하나, 들고, 셋. 하나, 들고, 쭉. 준비. 너무 공을 때려버리지 말고 누르는 것만 먼저 하세요. 자, 들고 있다가 헤드만 눌러주고, 한 번 더. 들고 있다가 헤드만 눌러주고. 이거는 빠르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쓰니까 네트에서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오고 네트에서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오고 이런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길게 떨어지지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드롭샷인 거예요. 손목 드롭은 내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트에서 안 붙더라도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빠르게 떨어뜨린다.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빠르게 앞으로. 자, 손목 하나, 여기서 손목만 툭. 그렇죠. 준비. 하나, 위에서 손목 툭. 그렇죠. 약간 제가 어떨 때 쓴다 했죠? 밀릴 때 앞에 있어 볼게요. 이런 경우 내가 앞에 있고 공이 막 뒤에 넘어가고 있어. 이때 손목을 써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팔을 이렇게 쓰면은 공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밀렸을 때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내 뒤에 넘어가는 공을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딱 떨어뜨리는 거 한 번 더. 넘어갈 때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팔 드롭이 아니고 손목 드롭입니다. 또 이럴 때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아까 또 동일하게 홈복을 하는데 앞에 있어요. 근데 공이 앞쪽으로 떨어지면 언더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옆으로 떨어지는 게 몸이 돌아지면서 언더를 하는 동작이라 이 언더가 더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여자예요. 홈복. 앞으로 떨어져.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길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길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지는 동작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스윙. 그럼 내가 돌아지는 동작이면 이미 살짝 늦어서 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돌아서 치고 이렇게 보는 거랑 동작이 이 두 번째 동작이 더 느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틀었을 때 더 내가 반응하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왔어. 그럼 내가 치고 반대쪽 오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언더하고 자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왔어. 그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또 옆으로 오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언더가 이렇게 치고 여기 또 준비했는데 또 옆으로 와. 그럼 또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노려줘야 돼요. 손목 스윙으로. 여자분이 앞에 서 있는데 느린 드롭 해봤자 앞에 그냥 푸시 맞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푸시 맞지 말고 너무 느린 드롭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손목 드롭으로 내가 빠르게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기 어려운 공은 상대방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역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여러분 들어오면은 손목을 빠르게 툭 떨어뜨려야겠죠. 넘어오는 거 빠르게 툭. 저 한 번 더. 자, 둘, 셋, 툭. 그렇죠. 이게 반 스매싱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앞에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반 스매싱은 아니고 드롭샷입니다. 여기서 머리 툭.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단계별로 연습하라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손목 드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됐다 그러면은 이 스윙 자세 잡고 거기서 바로 손목 드롭 해볼까요? 자, 스윙 자세 잡고 손목 드롭 한 번 더. 스윙 자세 잡고 손목 드롭. 자, 이거 되면 백스윙 반만 하세요. 반만. 한 번 더. 백스윙 반만 해서 손목 드롭 한 번 더. 백스윙 반만 해서 손목 드롭. 이거 되면 큰 스윙. 당겼다가 손목 드롭 한 번 더. 당겼다가 손목 드롭 한 번 더. 당겼다가 손목 드롭. 이 손목 드롭은 내가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깎기 드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 드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스윙이 나올 때 좀 응용하면서 변화가 되는 게 깎기 드롭입니다. 그래서 손목 드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크게 이렇게 빼가지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떨어뜨릴 때만 손목 드롭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크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 거의 반 스매싱이거든요. 내가 밀렸어. 근데 이렇게 치는 거는 반 스매싱이에요.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빨리 떨어뜨리는 거니까 들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들고 가서 눌러야 돼. 하나 더. 자, 팔을 들고 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싱은 팔꿈치 당겨서 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지. 한 번 더. 내가 가다가 위에서 툭. 왜냐면 상대방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자, 상대방이 오기 전에 빨리 떨어뜨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상대방 오기 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동작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깎기 드롭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이런 드롭 있죠? 깎기 드롭 하나. 이런 드롭 한 번 더. 이런 드롭 하나 더 할까요? 둘, 셋. 이런 드롭이 이 손목을 사용하는 드롭이기 때문에 손목 드롭에서 크게 스윙이 되면서 살짝 깎으면 깎기 드롭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음 그 모션 드롭이랑 깎기 드롭 설명할 때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손목 드롭을 빼가지고 크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냥 빠르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상대방이 드라이브성으로 클리어를 되게 낮고 빠르게 잘 밀었어요. 근데 내가 클리어가 잘 안 돼. 클리어가 잘 안 되는 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밀어버리고 앞으로 빡 붙어버리겠죠. 그때 팔 드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성 왔어요. 그냥 맞아요. 이거는 그냥 맞아. 내가 팔 드롭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맞아요. 제가 팔 드롭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준비. 자, 내가 클리어를 쳤어요. 그리고 들어왔어. 근데 드라이브성 왔어. 내가 팔 드롭 잘해도 푸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목 드롭을 해줘야 됩니다. 코치님 똑같이 한번 들어와서 푸시해보세요. 내가 클리어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왔어. 넘어가죠. 손목을 눌러놔야 상대방이 못 때리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드라이브성으로 상대방이 밀었죠. 그럼 나는 이거 빠르게 누르고 다음 공 치면 된단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아, 내가 클리어 쳤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성으로 밀렸어. 그럼 손목 빨리 누르고 다음 공 받아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저 코치님이라서 저렇게
그냥 위에 잡아버리네. 코치님이라서 되게 빨랐던 거지, 우리가 밀린 상황에서 빠르게 누르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위에서 푸시는 좀 어려울 거고 약간 드라이브성 동작이 나오겠죠. 그럼 그건 내가 뛰어가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넘기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푸시 맞아요. 그래서 밀렸을 때는 항상 손목 드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롭샷의 팁 하나, 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측에서 드롭샷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쪽 지금 코치님 편이 상대방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이 어디로 와요? 왼쪽으로 오죠. 방금 제가 코치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 가운데 쪽 드롭을 하는데 저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백으로 받게끔 드롭샷을 하면 저쪽에서는 공이 일로 올라옵니다. 80%에서 90%가 일로 올라와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쪽으로 주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지금 드롭 공격이에요. 저기가 수비고 제가 여기서 드롭샷을 백 쪽으로 잡게 만들면 공이 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스윙이 결대로 보통 치시거든요. 초보자분들이나 디조분들은 결대로 쳐요. 그래서 드롭샷이 저기서 일로 넘어오고 내가 백핸드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돼요? 스매싱 준비하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제가 드롭을 여기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때릴 준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때리는 게 직선 때리면 되는데 언더를 한 사람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때려주면은 이거는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저쪽으로 주고 이쪽 때려야지. 자, 때리기 전부터 저기 주고 때려야지. 이동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저기다 치고 상대방이 백으로 잡았죠. 그러면 이쪽 보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냥 바로 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내가 놨어. 상대가 백 칠라 한다. 이동.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동작에서 크리어든 스매싱 드롭이든 하면 상대방이 치기가 좀 힘들겠죠. 반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반대도 한번 코치님. 반대는 똑같이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포핸드로 잡게끔 줘야 됩니다. 자, 지금 가운데로 제가 주는데 저쪽 사람이 포핸드로 치게끔 드롭샷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포핸드로 치게 주면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럼 내가 여기 때릴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드롭샷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보통 대부분 이거 치고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지 말고 저쪽에다가 쳤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 쳤어요. 무조건 이동. 그냥 가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급수가 내가 올라가고 A조, B조 분들은 내가 이동하는 걸 보고 반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코치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고 일로 가고 있으면 이거 보고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아직 초보자죠. 우리 아직 초심자잖아요. 초심자 중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일로 오네? 바로 반대로. 이거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대로 천천히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오겠지를 좀 생각을 하고 쳐주시면 더 내가 후위에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드라이브로 예를 들어 왔어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가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양옆에 있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드라이브가 왔는데 이거를 저기 상대방 이 포핸드로 치면은 상대방이 언더 직선으로 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 왔어요. 포핸드로 치게 만들어주고 올라오는 거 때리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아요. 왜냐면 저쪽에서는 공 오는 결대로 치기도 하고 내 위치가 지금 여기서 공을 드롭샷을 했고 여기서 공을 뺐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기서 일로 보내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치면 무조건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네 군데 이 길을 좀 배운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왔어요. 백으로 치게끔 만들고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밀리지 말고 절대 한 번 더. 자, 내가 놨어요. 백으로 치려고 한다. 그냥 미리 가 있어. 그리고 빵! 이런 느낌을 자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롭샷을 하고 보통 앞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세요.
근데 드롭샷을 하고 앞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뒤에만 준비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드롭샷 하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드롭샷을 잘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헤어핀, 크로스 헤어핀, 언더. 이것도 마찬가지. 급수가 올라가면 다른 타구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치님 공 올려주시고 코치님 스타일대로 한번 쳐보세요. 제가 드롭 드리면. 약간 급수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코치님은 어떻게 치냐면 봐보세요. 자, 내가 했어요. 드롭. 그럼 막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공을 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초심자 D조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옆으로 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공은 크게 세 가지인 거죠. 헤어핀, 크로스 헤어핀, 그리고 언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했어요? 드롭했죠. 그럼 파트너가 앞에 있으니까 헤어핀이랑 크로스 헤어핀 앞에 사람 거고,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돼요? 언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롭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롭하고 서 있어야죠. 뒤에. 그리고 다음 공 때릴 준비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하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중간 볼 칠 것도 아닌데 이거를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볼 거는 여기 드롭했으면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선 드롭을 했어요. 그러면 직선이든 대각이든 올 수 있지만 어디든 올 수 있으니까 한 발 정도 가운데 걸쳐놓고 어디 올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드롭샷 해요. 그리고 이만큼 들어가. 그리고 또 나오면서 또 치고. 그리고 또 밀려, 이렇게. 또 밀리고. 또 들어와서 또 밀리고. 이거 아니고 내가 드롭했죠? 그럼 여기서 준비해. 여기 뒤에서. 내가 드롭했으면 여기서 준비. 그리고 공 앞에 두고 때리고. 공 앞에 두고 때리고. 뒤에 있고. 내가 뒤에 있어야 드롭샷하고 뒤에 있어야 공이 앞에 올 거 아니에요. 중간으로 빼는 분들이 초심이나 D조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롭샷을 잘 했을 경우입니다. 네트에 잘 붙여서 했을 경우 길게 하면 드라이브가 올 수 있죠. 요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드롭샷을 길게 했어요. 내가 드롭 길게 했어요. 그럼 드라이브성으로 가겠죠. 이건 내가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잘 놔. 자, 내가 앞에다 잘 붙이면 공이 높이 올라온단 말이지. 앞에다 잘 붙이면 높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길게 쳤어요. 그냥 드라이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드롭샷을 잘 했다. 네트에 잘 붙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더 준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더 하는 걸 준비하는 거고 나는 스매싱을 때릴 준비를 뒤에서 해주시면 된다. 드롭하고 뒤에서 기다리다 앞에 공 오면 스매싱을 연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롭샷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팔 드롭이랑 이 손목 드롭을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복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굉장히 빨리빨리 다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느린 드롭만 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드롭만 해서 길게 떨어뜨리면 상대방이 이 작은 발로도 충분히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반 좀 마무리되고 중급자로 넘어갈 때 제가 이제 뭐 깎기 드롭이나 모션 드롭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팔 드롭, 손목 드롭이랑 겸해서 응용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더 좋은 드롭 타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드롭샷은 분명히 공격을 하기 위한 타구예요. 그러니까 후위에서 굉장히 드롭샷만 잘해도 나한테 찬스가 굉장히 많은 찬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 드롭샷을 내가 이기려고는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흔들어 주거나 혹은 내 자세가 흔들렸을 때 이 놔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거지 드롭샷으로 이기고 물론 이기면 너무 좋죠. 근데 드롭샷으로 이기는 경우는 나보다 실력이 매우 떨어질 때 상대방이 나랑 실력이 비슷할 때 드롭샷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드롭샷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스매싱을 빠지는 사람한테 강하게 때려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은 오늘 체육관 가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초보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사용해보시면 거짓말처럼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결대로 치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직 초보자분들은 이 면을 잡아놓고 반대로 트는 동작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안 되는 동작을 역이용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면을 잘 보고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전해드린 팁에서 되게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백에서 백을 잡으면 이제 결대로 치니까 직선이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폴을 잡으면은 또 달라져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좀 과부하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딱 그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쳤을 때 상대방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에서 포핸드로 친다 그러면 저쪽 준비하면 되고, 이쪽에서 백핸드로 친다 그러면 이쪽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잘못 쳐가지고 이쪽 사람이 포핸드로 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백핸드로 줘야 되는데 이쪽 사람이 포핸드로 쳐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게 또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팁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쇼핑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주문해 주시고 그 배송 메모에 구독자라고 3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그립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